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시간이죠. 문화 이수다. 먹방, 쿡방 많이들 들어보셨죠?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또 재밌다, 일상의 힐링이 된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면서 각양각색의 먹방이 만들어지고 또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먹방을 규제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폭식 등 식습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지 자세한 이야기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니 도대체 정부가 먹방을 어떻게 규제한다는 건지 이 보도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이제 어떤 의도에 따라서 규제를 하느냐, 뭐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예. 국가 비만 관리 계획입니다. 경제개발 계획 5개년 계획이 아니고 예. 비만 관리 계획을 5개년 이제 세워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근데 예. 총대를 맨 것은 이제 복지부에서 했고요. 나머지 관련 이제 정부 부처에서 한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기 폭식 조장 미디어라고 돼 있습니다. TV, 인터넷 방송 등을 포함하고 또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또 나중에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당장 19년부터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 폭식 조장 미디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TV나 인터넷 방송 모두 포함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폭식 조장 미디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속뜻을 보면 누군가 그 앞에서 폭식을 막 하는 걸 보여주면 따라서 폭식을 한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일단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폭식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폭식이 과연 어떤 정도로 먹어야만이? 몇 그릇 먹어야 폭식이냐? 네 그릇까지는 폭식이 아니고 10그릇서부터 폭식이냐? 야, 이제 그런 것들도 참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폭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10시간 동안 10그릇 먹는 거하고 1시간 동안 3그릇 먹는 거하고 어느 게 폭식이냐? 또 뭐 배고픈 정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약간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덩치도 있을 테고. 그런 면에서 좀 약간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눈앞에서 이렇게 많이 먹으면 먹고 싶으세요? 이게 이 미디어 효과 중에 이제 강효과, 뭐 약효과 이러죠. 뭐 강효과 같은 게 탄환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뭐 미디어를 보게 되면 바로 탄환처럼 영향을 받아서 뭐 행동을 하는 것을 탄환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다 부정됐잖아요. 이거 뭐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뭐 이 폭력 영화를 보고 나가서 폭력을 한다 했느냐 이건 이제 강효과, 이제 탄환 효과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또 약효과인데 사실 대부분은 그런 것이 이제 미디어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데요. 이 그 유명한 저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볼링 투 컴블라인. 콜럼바인. 마찬가지로. 콜럼바인에서 볼링을 치던 애들이 그럼 가가지고 총을 갖다 쏘았는데 그럼 볼링이 폭력적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로 게임을 하게 되면 그 게임 성향 자체가 뭐 범죄와 연관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먹방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그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폭식을 뭐 조장하는 미디어를 보게 되면 폭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먹방 뭐 콘텐츠 BJ 벤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도 먹방도 좀 판단 기준이 필요해요. 원래 먹방은 사실 여기 오른쪽에 보여드시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맛집 프로그램이라든지 음식 관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쪽이죠. 인터넷상에서 예를 들면 그 아프리카 TV 같은 1인 미디어 그 플랫폼에서 주로 이렇게 이제 앞에 많은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먹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먹는 행위 자체만 보여주는 방송을 대부분 다 먹방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게 뒤섞여 있어가지고 이 인터넷상에서 이런 프로그램과 실제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지고 혼용을 해서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까지도 일종의 어떤 이 통제 대상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먹방의 기준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도 사실 불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 개념 규정이 안 돼 있는데 만약에 가이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통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정부가 가이드라인의 검토가 비만 관리 정책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게 그 비만이 이걸 막으면서 관리가 됩니까? 아니 일단은 뭐 비만이 심각한 건 사실이긴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2016년에 34.8%였어요 성인 비만율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더 증가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증가한다는 거죠. 2022년까지 되면 예. 뭐 41%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006년에 이 비만으로 인해서 좀 소요되는 그 감당 사회적 비용이 뭐 4조 8천억 원 된다. 예. 그래서 2015년에는 이제 그게 증가해가 2배로 뭐 이제 9조 2천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국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비만이 되게 되면 건강이 나빠지고 그에 따라서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의료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낭비하고 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비만을 줄여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왜 미디어를 잡느냐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 먹방을 규제한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이 비만율이 떨어지겠느냐, 예. 심지어 거꾸로 먹방 때문에 국민 비만율이 올랐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뭐 오후 5시부터 7시간대까지 뭐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탄산음료, 뭐 고탄산 뭐 그런 것뿐만 해서 이제 그런 고칼로리뿐만 아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는 물질들이 들어간 식품들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해외에서도 해요.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를 상대로 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약간 고칼로리 음식 같은 경우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그건 광고잖아요, 또. 광고뿐만 아니라 네. 프로그램을 약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인터넷까지 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비만이 왜 생기는가, 제대로 된 식습관, 이걸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예 유치원서부터 완전히 무상급식 하면서 제대로 된 식습관을 갖다 어렸을 때부터 딱 교육받을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제대로 관리 안 해가지고 무슨 어린이집에서 그 감자, 과자 이런 거 내놓고 이러니까 오히려 잘못 식습관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부가 예. 어떤 정책 영역에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느냐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좀 약간 행정편의적인 관점에서 예. 규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손쉽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 예. 뭐 성인분들 다 포함해서요. 청소년들이나. 과연 정말 건강한 식단, 음식 혹은 밥상을 이제 맞이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맞아요. 국가가 개입해야 될 부분은 뭐 먹방을 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규제하고 이런 것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과연 국민들한테 또 자라난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건강한 밥상을 챙겨줄 것인가, 지원해줄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농림수산식품부 같은 경우는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그것도 예. 다 보건복지부하고 다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이 어느 부분에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맞벌이 때문에 부모들이 정말 아이들 밥상을 제대로 챙길 수 없는 환경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면 맞벌이를 안 해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던가 네. 아니면 이런 학생들을 제대로 된 식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던가 최소한 그 경쟁이라도 좀 완화시켜서 네. 뭐 김밥 입에 물고 네. 공부하는 이런 일들을 네. 없애면 애들이 그렇습니다. 비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비만을 되게 이제 바라볼 때 잘못되게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만의 개인이 자기 관리를 못 해가지고 예. 비만에 나는 게 사실은 그게 잘못된 접근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비만은 가난의 질병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쉽게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렇죠. 고칼로리 음식들을 많이 먹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또 짧은 시간에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입시라든지 그렇죠. 또 아니면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으니까 예. 빨리 이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고칼리 음식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럼 전반적인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일단 접근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런 뭐 이제 어떤 1인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먹방 같은 것 좀 고민해야 되는데 무조건 통제하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비만이 떨어지는 것처럼 접근하니까 이 시민들, 국민들이 좀 약간 분노하는 예. 느낌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먹방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먹지 못하는 우리는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돈이 없어서 근데 눈앞에서 스파게티를 잘 차려서 쿡방을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데 나는 라면을 먹지만 눈앞에서 뭐 만드는 파스타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대리만족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한테 먹방을 규제한다 그러면은 과연 그래서 이제 반대 의견, 뭐 찬성 의견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먹방은 그저 보고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방송 보는 사람의 자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불필요한 먹방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불필요한 먹방이 너무 많다는 건 어떤 관점이냐면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음식 관련 프로그램을 말씀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제 그 관점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이제 봐도 그렇고 최근에 한국에서 연구한 결과도 보면 대부분 이 먹방을 보시는 분들은 대리 만족이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 같은 경우 실제로 뭐 드라마처럼 현실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이 음식이 나온 프로그램을 보면서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대리 충족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먹방을 반드시 보고 나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다만 만약에 정말 그런 폭식을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의료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어떻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을 해야지. 맞아요. 그냥 폭식 조장 미디어를 어떻게 하면 규제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좀 20세기 뭐 19세기 어떤 그런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이러면 좀 이해하겠어요.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를 만들어서 광고료나 이런 걸 많이 얻은 사람들에게 과징금을 좀 받아서 그걸로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폭식증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무료 의료 지원 서비스를 하겠다. 이러면 좀 이해를 하는데 단지 모니터링 한다니까 이게 답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요, 사실은 뭐 푸드폰으로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방송 프로그램을 쉽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업계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평가들이나 아니면 모니터 단체 자율적으로 토론해야지 국가가 개입할 영역은 좀 약간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